엄마 그냥 일 하나 더 알아보세요. 70살 어머니가 허리 아파서 병원 갈 돈 없다고 하자 40대 아들이 한 말입니다. 그 아들 어릴 때 매달 200만 원씩 과외를 시켰던 바로 그 아들이요. 없는 살림에도 어학연수를 3천만 원 들여서 보냈던 바로 그 아들 맞습니다. 결혼할 때 집 마련해주고 차까지 사줬던 바로 그 아들이 지금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요즘은 각자 사는 시대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화가 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다가 혈압 오르실 수 있으니까 미리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현실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2이 되신 박영순 씨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혼자 사세요. 영순 씨 부부는 평생을 아들 하나 키우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말 그대로 올인이었죠. 아들 민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 수학 좀 약한 것 같은데 학원 하나 더 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죠. 요즘 애들 다 보내던데요. 우리 애만 뒤처지면 안 되죠. 그렇게 시작된 사교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 논술, 피아노까지. 중학교 때는 과외 선생님까지 붙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엄마, 나도 애들처럼 좋은 휴대폰 갖고 싶어. 그래, 사줄게.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못 사주겠니? 고등학교 때는 더 했습니다. 입시 컨설팅에 대치동 학원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영순 씨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택시기사 일을 하며 밤낮 없이 일했죠. 여보,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우리 민준이 대학만 잘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민준이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는 기뻤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엄마, 나도 어학연수 가고 싶어. 친구들 다 가던데? 그래, 알았어.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영순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민준이는 1년간 호주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비용은 3천만 원. 대학 졸업 후에는 또 다른 요구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원 가고 싶어. 요즘 학부 졸업만으로는 취업이 안 돼. 그래, 다녀와.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 해줄게. 또 2년. 부모는 계속 일했습니다. 영순 씨는 무릎이 안 좋아졌지만 병원도 못 갔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돈도 아까웠으니까요. 우리 민준이만 잘 되면 돼. 나중에 효도 받으면 되지. 그게 영순 씨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준이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대기업 정규직. 어머, 정말? 세상에. 우리 아들이. 영순 씨는 그날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도 조금 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회사 다닌 지 3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소개시켜 줄게. 영순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예비 며느리 수진 씨는 똑 부러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분위기가 좀 묘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건 아직 이야기 안 해봤는데. 요즘은 보통 부모님들이 준비해 주시던데요. 민준이 외아들이잖아요. 영순 씨는 당황했지만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차마 안 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집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평생 살던 집을? 민준이 결혼하는데 신혼집도 없이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전세라도 작은 데로 옮기면 되죠.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아들인데 뭐. 그렇게 30년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3억에 팔아서 민준이 신혼집 전세금 2억 5천을 보태줬습니다. 거기다 결혼식 비용 혼수까지 합치니 3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영순 씨 부부는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작은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데서 신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행복해라. 우리는 너만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 영순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진짜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아들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 결혼식 날 영순 씨는 낡은 한복을 입고 아들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새 한복 살 돈이 없었거든요. 아니, 있었는데 아들 혼수 사는데 보탰습니다. 어머님, 한복이 좀 오래되신 것 같네요. 수진 씨 어머니가 힐끗 쳐다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 오래 입어서 정이 들어서.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 어머, 정말? 축하한다. 그런데 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아기 태어나면 병원도 가야 하고. 영순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 택시기사 일 계속하고 자기는 식당 일하고 있지만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신차로 3천만 원 정도? 엄마가 알아볼게. 영순 씨는 또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신용대출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새 차를 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 은혜는 평생 못 잊을게요. 민준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지. 영순 씨는 계속 자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라고 했지만 정작 부모님 생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오늘 엄마 생일인데 저녁 같이 먹을 수 있니? 아, 엄마. 오늘 수진이네 집안 모임이 있어서. 미안해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3일을 버티다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영순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민준이가 왔습니다. 수진 씨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영순 씨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수진 씨가 민준이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당신 우리 애 학원비 내야 하는데. 오래 있으면 회사도 그렇고. 민준이가 영순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나 내일은 회사 가봐야 할 것 같아. 프로젝트가 급해서. 그래. 가거라. 일이 중요하지. 영순 씨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민준이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나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괜찮다. 내일 열심히 해. 영순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반지하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라곤 대출금과 낡은 택시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택시는 팔아도 얼마 안 됐고 대출금을 갚고 나니 손에 쥐어진 돈은 1,00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은 남편이 택시기사로 일하며 적게 넣어서 한 달에 4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영순 씨 본인은 평생 일용직으로만 일해서 연금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지? 방세만 매달 30만 원. 전기, 가스, 통신비 합치면 15만 원. 남는 돈은 고작 5만 원. 말이 안 됐습니다. 영순 씨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72의 나이에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리는데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4시간 한 달에 80만 원. 할머니, 카트 좀 빨리빨리 가져다 주세요. 젊은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영순 씨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카트를 끌었습니다. 몇 달 지나니 무릎이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을 심하게 삐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방치하시면 나중에 못 걸어 다니십니다. 물리치료 받으셔야 해요. 얼마나 드는데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요. 50만 원. 영순 씨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 지금 좀 바쁜데. 아니, 그게 엄마가 넘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네? 많이 다치셨어요? 발목을 삐었는데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대. 근데 돈이 좀.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저희도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솔직히 저희도 빠듯해요. 수진이도 요즘 애 키우느라 직장 그만뒀잖아요. 그렇구나. 엄마 국민연금 나오시잖아요. 그걸로 좀. 그건 방세하고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단다. 에휴. 그럼 어쩌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민준이 목소리가 점점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제 앞가림하기 바빠요.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 순간 영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았어.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 요즘은 다들 각자 사는 시대잖아요. 엄마도 복지관 같은 데 가보시면 일자리 소개해 준다던데 거기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순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사는 시대?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영순 씨는 용기를 내서 아들 집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며느리 수진 씨였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아, 미안해. 민준이 있니? 회사에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저기, 수진아. 영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혹시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수진 씨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사정도 아시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머님. 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생활비 지원은 부담돼요. 저희도 애 학원비 대출 이자 저축까지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님은 연금이라도 나오시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어머님, 요즘은 정말 각자 사는 시대예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들 독립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도 민준이는 내 아들인데. 어머님이 민준이 많이 도와주신 건 압니다. 근데 그건 부모의 도리 아니었나요? 이제 와서 그걸 갚으라고 하시면. 순간 영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애가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까지 하는데 한 달에 120만 원이에요. 거기다 앞으로 중학교 가면 더 들 텐데. 어머님까지 책임질 여력이 없어요. 알았어. 미안하구나. 영순 씨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엄마, 우리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도 힘들어요. 복지관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노인 일자리 있어요. 영순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영순 씨는 구청 복지관에 갔습니다. 무릎은 아팠지만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비도 아까워서. 복지관에는 영순 씨 같은 노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번호표를 뽑는데 앞에 50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다들 나랑 똑같구나. 3시간을 기다려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현재 가능한 일자리는 공원 청소나 급식실 배식 보조 정도입니다. 하루 3시간 한 달 60만 원입니다. 그것밖에 없나요? 죄송합니다.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영순 씨는 공원 청소 일자리에 신청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 시작이랍니다. 그 한 달을 어떻게 버틸까? 영순 씨는 집에 있던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손목시계, 오래된 가전제품들. 당근마켓에 올려서 몇만 원씩 받아 생활비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는데. 왜? 제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를게요. 민준이가 온다니 영순 씨는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마음을 바꿨나?
하지만 민준이가 집에 와서 한 말은 엄마 혹시 아빠 퇴직금이나 보험금 같은 거 남은 거 없어요? 그건 다 대출 갚는데 썼단다.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엄마 명의로 된 통장이나. 왜 그러니? 민준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전세 계약 갱신하는데 집주인이 1억을 더 올려달래요. 그래서 영순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이사하자니 이삿짐 비용도 만만찮고. 민준아, 영순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복지관 가서 번호표 뽑고 있어. 무릎은 아파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병원도 못 가고 있어.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나도 내 가정이 있는데.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하라고? 영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 학원비 대느라 식당에서 설거지한 거 기억나니? 내 과외비 대느라 밤늦게까지 일한 거 기억나니? 엄마, 그건 제가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학원 그렇게 많이 보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연수도 엄마가 가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조르지도 않았어요. 영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가 지금 효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명절 때 찾아뵙고 전화도 하잖아요. 요즘은 그게 효도예요. 명절 때 찾아오는 게 효도냐? 네, 요즘은 그게 정상이에요. 친구들도 다 그래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 해요. 민준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각자 사는 시대라니까요. 엄마도 이제 적응하셔야죠.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영순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를 도와준 그 시절은 대체 어떤 시대였던 걸까? 각자 사는 시대. 그렇다면 영순 씨 부부가 모든 걸 쏟아부어 아들을 키운 그 시절은?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에 바친 그 세월은? 집을 팔아서 신혼집 마련해주고 차까지 사준 그 시간은? 대체 무슨 시대였을까요? 영순 씨는 그날 이후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서야 민준이가 잠깐 들렀습니다. 30분 정도. 엄마, 일 잘하고 계시죠? 건강 챙기세요. 그럼 저 가봐야 해요. 영순 씨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순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원 청소를 합니다. 허리는 아프지만 진통제 먹고 버팁니다. 점심은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때웁니다. 저녁은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치킨을 시켜 먹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그것조차 반마리만 시켜서 나머지는 다음 날 먹습니다. 이게 영순 씨의 노후입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의 말년이죠. 그리고 민준이는 지금 어떻게 살까요?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몰고 아이는 좋은 학원 보내며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시대에 맞게 아주 독립적으로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화가 나시나요? 답답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현실 이야기들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